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주식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일단 오늘은 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뜨겁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섹터, 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가스터빈이고요. 가스터빈이라고 하면은 뭐 쉽게 설명하면은 뜨거운 바람으로 회전하는 그 발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서 보통 이 바람이 터빈 날개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터빈을 만드는 회사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가스터빈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면서 가스 터빈을 만드는 회사들도 같이 좀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출의 증가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스터빈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단계들이 있습니다. 터빈도 그냥 터빈만 만드는 회사들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가스터빈 안에서도 그 H급이라고 해서 되게 고급 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급 클래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만들기 어렵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H급의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 없습니다. 상당히 몇몇 종목들,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이 좀 과점하고 있는 형태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만 알면은 거의 이 가스터빈 산업에 관련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 대부분 다 알고 있다. 파악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스터빈이라는 한정된 그리고 고급 H급의 이 가스터빈이라는 한정된 시장을 좀 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지금의 어떤 천연가스 수요라던가 글로벌 전력 수요나 에너지 수요 그리고 생산량 증가 뭐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산업이 바로 이 산업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반드시 우리 최근에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그런 산업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기업 G 버노바입니다. G 버노바는 사실 제가 미국 주식을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전력 수요라던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요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쪽에서도 G 버노바라는 기업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지멘스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독일 회사고요. 아마 지멘스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지멘스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가 미쯔비시 중공업 MHI라고 이제 축약해서 좀 표현을 하는데 일단 미쯔비시 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 H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가스터빈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딱 4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 두산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비교는 안 되기는 해요. 점유율은 이 세 기업이 거의 대부분 글로벌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H급의 가스터빈을 만들 수는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근데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진출이 늦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보유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었죠. 근데 이제 레퍼런스를 슬슬 좀 보유할 수 있게 된 환경이 된 게 기존에 강하게 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던 기업들 워낙에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캐파가 있잖아요. 내가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치만큼 이미 주문을 다 받은 거예요.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쨌든 다른 곳에서도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슬롯이 다 찼어. 공급이 좀 꽉 찼어.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레퍼런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생산 능력이 있는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한테 수요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주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국내 기업이니까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 오늘은 글로벌 기업들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요 기업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 규모 자체는 G 버노바가 일단 제일 크고요. 뭐 그다음이 지멘스, 그다음에 미쯔비시 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한 1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10억
한 16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매출 규모 자체는 캐파 자체는 작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스터빈을 왜 자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주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전력에 대한 쇼티지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전력 사용량이 2025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다라고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망치를 좀 내놨고요. EIA에서 예상을 한 전력 수요가 작년 기준으로 4조 970억 킬로와트시였었는데 올해는 4조 2050억 킬로와트시고 내년에는 4조 2520억 킬로와트시로 계속 꾸준히 좀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전력 사용량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의 증가의 원인은 AI 당연히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전용 데이터 센터, 그리고 가정이라던가 기업, 난방, 운송 뭐 이런 쪽에서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제일 큰 거는 이 AI예요. AI라는 이 데이터 센터, AI를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하게 투자가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용처가 늘어나다 보니까 AI가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기 먹는 하마라는. 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빠르게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에너지원으로서 지금 만만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천연가스, 뭐 원자력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만만하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뭐 전통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좀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요 때문에 가스터빈의 어떤 수요가 연쇄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드 맥켄지 쪽에서도 이제 전망을 좀 했는데 앞으로 이런 환경들 때문에 앞서서 좀 설명드린 그런 배경들 때문에 향후 15년 동안에 가스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쇼티지가 발생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드 맥켄지가 이제 에너지 전문지죠. 네, 여기서 얘기를 한 거를 보니까 가스터빈 시장이 이제 앞으로 강력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5년에서 204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890기가와트 용량의 새로운 가스 화력 발전 프로젝트가 추가될 걸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스트림 인프라의 개발, 그리고 탄소 포집이라던가 저장, 수소 혼합과 같은 넷제로 전력 기술의 출현이 가스 전력 성장에 대한 기회와 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가스 핵심은 그거예요. 가스 화력 발전에 대한 이 니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공급보다 지금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터빈 공급 자체가 계속 타이트한 조건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타이트한 상황은 2030년 이후부터 좀 완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30년까지 향후 한 5년 이내에는 계속해서 이런 타이트한 공급과 수요의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을 공급하고 있는 특히나 H급의 어떤 고급 단계에 있는 요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또 워낙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환경이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신고가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G 버노바도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신고가,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거의 뭐 신고가로 다시 한번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G 버노바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가스터빈이랑 증기터빈 같은 발전용 터빈, 그리고 보일러 설비 제조, 해상풍력 터빈이나 풍력 블레이드 생산, 그리고 송전 변전기나 전력 변환 장치 등등등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반적으로 좀 담당을 하고 있는, 부품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망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G 버노바를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그 친환경이랑 친환경 쪽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풍력 관련해서. 근데 오늘은 가스터빈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력 수요와 데이터 센터 AI 확산으로 이 가스터빈 발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 G 버노바도 매출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 버노바는 지금 전체 이 가스터빈 시장에서 30%, 전체 시장도 30%, H급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도 한 30% 정도로 높게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116기의 H급
가스터빈을 운영 중입니다. GE 버노바가 아마 캐파가 한 100대 초반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릴 뭐 지멘스라던가 일본 그 미쓰비시 중공업도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캐파 수준 자체는. 그리고 2024년도 가스터빈 신규 주문량이 전년 대비 거의 2배 늘어나면서 GE 버노바가 최근에 실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 원인이 결국에는 가스터빈이었었습니다. 작년 신규 주문량이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9개월 동안 14.1기가와트를 수주를 받았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2배 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니까 GE를 비롯해서 주요 제조사들의 생산 슬롯 2029년까지 매진돼서 납기의 리드 타임이 길어지기도 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워낙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GE 버노바뿐만이 아니라 경쟁사인 지멘스라던가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쪽들로도 계속 수주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슬롯이 꽉 차게 되니까 거의 2028년, 2029년도까지 슬롯이 차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빨리빨리 이거 만들어가지고 좀 공급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리드 타임이 길어진다는 거는 맞춰진 시간대에 이거를 납품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하나의 좀 리스크로 볼 수가 있죠. 수주가 이만큼 받쳐놨으면은 이제 시장에서 전망을 하는 거는 이게 이만큼 또 리드 타임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고 이렇게 계산을 보통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연이 돼요. 그러면은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매출이나 이런 인식이 시점이 좀 뒤로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리스크이기는 합니다. 하나의 리스크. 근데 어쨌든 수요가 굉장히 좀 잘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중동 지역 쪽에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둔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서 대규모 가스 발전 수요가 좀 창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사우디 쪽에서 최근에 그 미국이랑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 그거 갔었잖아요. 순방을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우디랑 여러 가지 협약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우디랑 미국과 6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발표를 했고요. 그 디테일하게 좀 세부 내용들을 뜯어보면은 뭐 A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방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E 버노바와의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가스터빈이랑 발전 설비를 약 142억 달러어치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갔다 왔는데 제일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은 GE 버노바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계약 체결을 했고요. 2024년에는 전력 부문 가스파워 이게 그 가스터빈 그 쪽입니다. 이쪽에서 매출 증가랑 가격 정상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순위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근데 다만 GE 버노바는 이전에 그 풍력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까지 풍력 쪽의 사업부가 되게 안 좋거든요. 되게 부진해요. 미국이 워낙에 풍력이 좀 안 좋고 유럽이 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미국을 지금 거의 중점을 두고 있는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풍력 사업부가 좋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풍력 사업부가 좀 매출이나 뭐 이 이익단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어떤 좀 개선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GE 버노바는 계속 좀 쉽지 않은 그런 계속 좀 그 이익을 깎이게 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풍력 사업도 이제 슬슬 좀 바닥을 찍고 턴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아마 재생사업부의 부진도 어느 정도 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지멘스 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일단 지멘스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죠. 독일에 상장돼 있는 그 기업이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좀 고점을 높여나가는 그런 모습들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이랑 증기터빈 같은 가스 서비스 그리고 송배전 장비 그리고 산업용 압축기 그리고 풍력 자회사 이렇게 좀 사업부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를 해드린 요 GE 버노바랑 되게 비슷한 사업부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2023년도 풍력 자회사 지멘스 가메사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풍력 자회사가 터빈 결함 사태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랑 유동성 위기에 좀 직면을 했어요. 지금 현재도 수습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그 지멘스 에너지 밑에 자회사로 있는 이 가메사가 이때 그 터빈 뭔가 설계
설계랑 품질 결함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리랑 교체해주는 비용이 대규모로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지멘스 에너지 본사가 2023년도 말쯤에 이거 역대급 위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역대급 최대 위기를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독일한테, 그러니까 정부한테 SOS를 쳤습니다. 독일 기업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긴급 재정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독일 정부가 결국에는 그거를 좀 받아들여가지고 보증의 형태, 시중은행 쪽에 어떤 보증의 형태로 해서 좀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재정을 좀 지원을 해주는, 국가 보증을 좀 제공해주는, 네, 그런 형태로 위기를 좀 수습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유동성을 좀 확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여기 좀 얘기를 해놨는데, 국가 보증을 받은 대가로 배당 제한이라는 재정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보증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정책적인 제약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실망감으로 주가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이죠. 네,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이 풍력사업부가 그래도 손실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의미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이게 손실이 다 털어낼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좀 그런 이슈가 있었고 지금 현재도 손실을 축소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 가스터빈 쪽이잖아요. 네, 근데 가스터빈 쪽은 상당히 지금 사업부가 좋습니다. 총 신규 수주가 2억 유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YOY 기준으로 56% 증가하는 그런 어떤 쾌거를 이뤄냈고요. 수주 잔고도 1230억 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전력 수요나 뭐 신규 투자나 생산 증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전력 설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실제로 지금 매출이나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작년부터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본격적인 어떤 사이클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게 최근의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멘스 에너지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시장 점유율이 이제 H급 이상 고급형 점유율이 각각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매기자면은 미쯔비시가 지금 아마 1등일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GE 버노바가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지멘스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쯔비시랑 GE 버노바가 살짝 조금 이제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객관적인 점유율만 딱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쯔비시가 조금 더 높은데 작년에 수주를 받은 규모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GE 버노바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둘이서 이제 가장 큰 서로의 최대 경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으로 이제 지멘스 그 다음이 우리나라의 두산 이렇게 좀 깔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터빈을 포함한 가스 서비스 부문 수주가 YOY 28% 증가했고 송전 사업도 34% 증가를 했다라는 게 매출의 어떤 성장 근거였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사우디 아까 그 GE 버노바를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사우디가 계속 좀 수주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멘스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좀 받았습니다. 사우디 대규모 발전소 H급 가스터빈을 6기 및 16억 달러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받았다라고 이제 올해 초에 좀 수주 소식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이나 송전 장비 관세 정책 등으로 향후 북미 수주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관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올해부터긴 합니다만 이제 미국이 계속 IRA 법안 이런 것들을 좀 내놓으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더 혜택을 주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강한 관세로 인해서 다른 국가에서 좀 들여오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멘스가 독일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현지화를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세라던가 그리고 뭐 이런 IRA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 경쟁력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유럽이라던가 중동 이쪽에서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지멘스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쯔비시 중공업인데 미쯔비시 중공업도 이제 이건 일본 증시에 상장돼 있는 현재 주가 흐름인데 거의 전고점 구간까지 다 왔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도 이제 경신을 했다가 지켜주지는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좀 빠지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계속 저점 높여 나가면서 동일한 고점권 좀 두들기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나라의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력 설비 업체들도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은 더 추가적으로 가져볼 만한 환경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일단은 미쯔비시 중공업은 이름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이 전력 설비, 가스터빈 이것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대표적인 중공업, 종합 중공업 기업이고 에너지, 플랜트, 항공우주, 조선, 방산 이런 광범위한 사업들을 다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그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미쯔비시 파워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가 가스터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도 거의 전체 시장 점유율이 36%, H급 이상 고급형 점유율은 56%, 굉장히 거의 1등으로 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년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4분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얘네 기준으로는 3분기. 네, 근데 어쨌든 작년 말에 이제 매출이랑 실적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작년 사우디에서 마찬가지로 미쯔비시도 가스터빈 6개 공급 계약하면서 중동 시장에 본격 진출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IRA 법안으로 현지 제조 비율이 중요한 요소가 현재 기 때문에 미쯔비시가 앞으로 미국에서 얼마나 조달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앞으로 관건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사실 그 지멘스랑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미쯔비시가 주력하고 있는 그 국가가 지멘스야 뭐 애초에 점유율도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유럽이랑 중동이 좀 주력 국가 였다고 한다면은 미쯔비시는 미국이 되게 주력 국가거든요. 미국이랑 중동 이렇게 아시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주력 국가로 있는데 미국에서 좀 관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면은 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 얼만큼 현지화를 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현지에서 조립해가지고 납품을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가스터빈 산업에서는 이렇게 좀 과점을 하고 있는 형태고 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는 뭐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라던가 전력 수요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어떤 에너지원이 좀 교차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거는 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닌데 만약에 주가가 뭐 2년, 3년 뒤까지 끌어와가지고 반영을 해서 주가가 너무 크게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주의를 좀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